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년말이 되었습니다. 학년말이 되면 학교는 무척 바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대하고 있겠죠. 선생님들께서도 무척 바쁘신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평가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학생들이 활동한 그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종합 의견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교과별로 학생의 어떤 성적, 우리가 통지표라고 해서 그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서 결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과를 어떻게 통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객관적인 결과를 통지받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표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결과. 이전에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4단계로 이렇게 제시했지만 요즘에는 3단계로 바꿨어요.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년말이 끝나면 방학과 동시에 부모님께 동기표를, 성적표를 전달하게 됩니다. 학생이 가져오는 거죠. 그럼 결과를 보고 과목별로 잘함이 몇 개인지 이렇게 헤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걸 놓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기간에 선생님께서 학생과 함께한 수행평가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잘함이 됐더라도 또는 노력 요함이 됐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께서 바라는,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어떤 그런 평가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 요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관점이 다를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3, 4학년 정도면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쓰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성취 기준이 되죠. 그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데 주장한 글을 잘 쓰나? 자신의 의견을 잘 제시하나?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께서 학생들하고 함께 수행평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이 바라는 걸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채점을 하시겠죠. 이 학생은 보통 정도로 주겠다. 그럼 이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일정한 단계에서 우리가 이 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주장을 좀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경우에 보통으로 평가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쓸 때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다시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글을 쓰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학생이 쓴 글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은 그래요. 노력 요함에서 잘함이 될 수도 있고 보통에서 잘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기간 동안 딱 한 번 주장하는 걸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썼다, 잘 못 썼다. 이 학생은 노력 요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힘든 이유가요. 2번, 3번 계속 누가해서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전체를 고려하고 일정한 기간에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그 뒤에 일어나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선생님께서도 갖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에 대한 성적 결과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결과를 이렇게 탁 경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참고 자료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점검하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일정한 시기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장하는 것을 못 쓰는구나. 내 아이가 주장하는 것을 못 쓰는구나.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주장하는 것을 더 잘 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어지기 때문에 3, 4학년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논술이라고 말하잖아요. 논술의 가장 기초와 기본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3, 4학년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고시 이전에
시행을 예고하는 행정 예고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고시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3, 4학년 수준에서는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에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논술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논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는 겁니다. 의견 드러나게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술의 시초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4학년에서 하게 되지만 3학년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3, 4학년 수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5, 6학년에서는 어떤 과정을 쓰냐면 주장하는 글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주장하는 글, 설득문, 논술문이 되겠죠. 쓰는데 중요한 것도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주장도 중요하지만 근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얼마나 적절하냐, 얼마나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느냐, 그 적절한 근거와 함께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게 이제 5, 6학년에 주장하는 글, 논술이 되는 거죠. 큰 흐름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수준에 조금 문구가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문구가 바뀌었냐면은 대상,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죠. 근데 의견은 어떻게 밝힌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과 함께 이유를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하게 드러나게 글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 다음에 5, 6학년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역시 중요한데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5, 6학년에서 인용 문구를 보는 거죠. 출처를 인용하는 걸 보는 거죠.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었거든요.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글을 쓴 사람, 학생의 근거인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학자의 주장이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한 거죠. 명료하게. 그래서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5, 6학년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쓰기 윤리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글을 근거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서 주장하는 글, 논술, 설득의 글, 그런 어떤 글의 큰 흐름을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게 주장이 된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5, 6학년 수준에서, 특히 6학년 수준에서는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그 근거들은 구체적인 인용, 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최소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어떤 주장하는 걸 논술의 학습을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또 다르게 이전 교육 과정처럼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 근거에 맞게끔 제시한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런데 그 근거와 이유들은 출처가 필요하다. 물론 글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이 때로는 나의 주장에 나의 의견에 근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주장과 근거를 보고 새로운 근거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의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초등학교 학생들 글쓰기를 지도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글을 쉽게 잘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주변에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그 쓰레기를 먹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길가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주장하는 거죠? 방금 근거도 나왔죠? 문제 상황도 나왔죠? 아주 쉬운 글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글을 쓴 학생이 실제 자기 주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고양이와 개가 먹는 것을 보고 글을 썼다면 그 글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에요. 그런 글은 가치가 있는 글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막연한 주제, 막연한 사실, 막연한 대상에 대해서 막연한 자신의 의견, 그리고 막연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쓴 글이 잘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다음 상황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서 좋은 글, 좋은 주장하는 글, 좋은 논술을 쓴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글쓰기를 했을 때 특히 이제 3, 4학년 학생들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한단 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 주장하는 글의 어떤 큰 흐름인데 제가 그래도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있는 문제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왜 그 의견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주장하는 걸 논술 쓰기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가 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본인들의 실질적인 문제인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구체로 느끼는 문제가 있잖아요. 가령 부모님의 흡연 문제, 음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글쓰기의 관점에서 참 바람직한 거죠. 글쓰기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관리소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계단에 못이 없어서 미끄럽습니다.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장.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내용을 본다든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 내용들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거죠. 물론 학교 내에서도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뭐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물을 내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목격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자신의 의견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학생이 얼마나 진지하게 주변 문제 상황을 포착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곧 우리 삶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 3, 4학년에 관심을 가지다가 5, 6학년 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출처가 필요한 그런 근거를 인용해서 활용해서 나의 주장을 훨씬 더 힘차게 설득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